겉에서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껍데기만 남아서 딱딱한 거 다 깨져서 발견해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아니면 시려오거나. 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은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씌우자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신경치료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저희 치과를 내원하신 한 환자분의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경치료하지 않고 인레이 치료로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그런 경계선이 어디인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충치가 신경 가까이 진행되어서 엑스레이상에 보이는 경우는 치과 의사도 많은 고민을 실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경치료를 안 하고 치아를 보존하고자 하는 치과 의사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치아가 시려오고 아파와서 나중에 가서 결국 신경치료를 하게 되어서 환자의 관계가 또 틀어지고 안 좋아지고 불신이 쌓이고 실력 없는 치과로 낙인받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아예 그냥 안전하게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약간은 공격적으로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케이스를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경기도 광주시에서 내원을 하셨고요. 양쪽 위에 1, 2 대구치 사이에 충치가 있어서 신경치료해야 한다고 하고 사랑니도 썩었다고 발치해야 한다고 들어서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주된 주소로 내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 딱 봐도 왼쪽에 뭔가 까만 파노라마 상으로도 명확하게 보이는, 여기 뭔가 딱 뚫린 듯한 상과 함께 이쪽에 어두운 상이 존재하고요. 사랑니도 많이 썩었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썩었는지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교익 촬영이라는 것을 찍습니다. 여기 물론 사랑니는 썩었고요. 좀 전에 본 어금니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첫 번째 어금니, 두 번째 어금니를 지칭합니다. 보면은 썩은 양상이 꽤 신경과 많이 근접해 있어요. 이게 엑스레이가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희가 유추만 할 뿐이지, 정확히 이게 신경까지 염증이 진행됐다 안 진행됐다를 엑스레이를 보고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신경치료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도 보통 환자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충치를 제거하고 신경까지 개통이 안 된 경우에는 인레이나, 그냥 환자한테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지만 신경치료를 안 해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강하게 듭니다. 인레이는 부분적으로 씌우는 치료인데요. 이 치아의 씹는면이라고 보면 지금 이 옆면이 이렇게 많이 썩은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떼어도 사실은 이런 데는 잘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여기도 썩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부분적으로 이 안쪽만 씌우는 것을 인레이라고 합니다. 인레이로 치료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인전면 충치가 있으면 저는 다른 곳도 반드시 봅니다. 왜냐하면 인전면 충치는 치아가 딱 붙은 면에 생기는 거라 양치가 안 된다는 점은 모든 치아가 동일해요. 모든 치아는 다 인전면을 갖고 있잖아요. 붙은. 근데 한 곳에서 인전면이 생겼다는 이유는 다른 곳에도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유전적 요소인이 강하고요. 물론 양치가 안 되는 것도 거기에 더 가속을 시키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 아래도 이렇게 인전면 충치가 여러분들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여기도 충치가 있어요. 얘도 굉장히 얘보다 더 큰데, 신경이 원래는 얘가 이렇게 돼 있었을 텐데 충치가 서서히 만성으로 진행되면 얘도 서서히 방어를 하게 됩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제 3차 상아지, 4차 상아지를 안쪽으로 쌓으면서 막 방어를 해요. 성을 더 단단하게 막 보수하고 이러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경이 조금은 오므라든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충치가 보이고 여기도 똑같이 보이죠. 네, 이게 이제 충치를 제거한 후의 모습이에요. 여기 검맣잖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충치는 아니고요. 변색이 된 그런 상황이고, 네, 이건 앞쪽인데 굉장히 안쪽으로 깊게, 겉에서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위에서 그냥 보면. 파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전면 충치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안 보입니다. 아주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결국은 껍데기만 남아서 딱딱한 거 다 깨져서 발견해요. 환자분들은 대부분. 아니면 시려오거나. 충치가 깊기 때문에 여기다가 레진으로 베이스라 그래서 너무 깊기 때문에 약간은 방어막처럼 재료를 까는 거죠. 충치를 제거하니까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여기에 모양에 맞게.
그러니까 여기 모양을 막아서 평평하게 수직으로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빈 공간이 없게 하기 위한, 그리고 신경과도 조금은 방어막처럼 그런 역할도 합니다. 열이나 뭐 이런 쪽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안쪽으로 재료를 깐 게 보이죠? 하얀 게 아까 그 움푹 들어간 그 부분을 평행하게 만들기 위한 베이스라는 재료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여기도 부분적으로 다 씌워 드렸습니다. 근데 다른 치과에 또 가셨더라고요. 여러 치과에 돌아다니시는 건지.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는 죄송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시멘트가 치아 색깔이랑 똑같아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육안으로는. 요 사이 부분은 이제 치실을 넣어서 시멘트를 제거하는데, 제거하다가 시멘트가 여기 좀 떨어져서 아직 여기 끼어 있는 그런 상태라 이거 시멘트 때문에 다시 치료를 해야 된다. 그 치과 의사도 사실은 좀 너무합니다. 이걸 왜 다시 치료를, 이거 빼면 되는데 오게 튀긴 하네요. 네. 이렇게 해서 신경치료를 해야 될 치아 살려드리는 치료를 했고요. 어떨 때 신경치료를 해야 되냐, 어떨 때 안 해야 되냐, 그게 모호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아까 이런 겁니다. 엑스레이가 100% 정확하지 않다, 우선은.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할 때는 그냥 우선은 아까 레진으로 베이스를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레진으로 우선은 이렇게 채워놓고 기다려봤다가 전혀 온도나 아니면은 씹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때 가서 본을 뜨거나, 요새는 사실은 저는 액티브하게 하진 않는데요, 신경이 노출됐을 때 펄프 캐핑이라고, 이제 펄프가 치수 신경인데요, 거기를 이제 캐핑한다, 이렇게 막는다. MTL이라는 재료로 막으면 그 신경이 죽지 않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아까 방어막을 만드는 것처럼 살아있으면서 원래대로 잘 유지하는 그런 치료도 사실은 요새 많이 하기도 합니다. MTA 신경치료는 그래서 사실은 증상으로 확인하고 신경치료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게 되는 거죠. 일반 신경들도 평소에는 전혀 통증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잖아요. 근데 신경이 자극을 받는다던가 이러면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나 미세한 자극에도 굉장히 아프잖아요. 치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일 때는 찬 거, 뜨거운 거, 우리 다 먹잖아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신경이 이제 충축인 염증을 막 일으켜서 염증이 생기면서 예민해지면 이 치아 자체도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스크림, 얼음 찬 거에 시려오고 아파와요. 그래서 그러한 테스트를 치과 가면 이가 아파요 그러면 막 얼음도 되고 그러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확진을 한 다음에 신경치료의 케이스다 라고 여겨지면 그때서 신경치료를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 신경까지 완전히 까맣게 뚫려 있지 않다, 그러면 살릴 수도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신경치료할 치아 인내로 씌우기 여러분들과 나눠보겠습니다. 좋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